자, 우리가 아이폰 12 프로 이상 버전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일반적인 뭐 JPEG이나 HEIF 형태가 아니고 프로로라고 해서 로 파일 형태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이 파일은 일상적인 형태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디벨롭먼트, 뭐 현상, 뭐 인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반적인 파일로 좀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보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PC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이폰 자체에서도 물론 사용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일부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은 이런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물론 이제 수동으로 하기 위해서 로 파일을 만드는 거지만 이게 굉장히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의사결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현상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앱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이제 공식적으로 애플의 프로 로 파일에 프로필을 적용해서 변환을 시켜주는 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사진을 조금 향상시키는, 자체적으로 사진을 보정해서 향상시키는 기능들을 갖고 있는 앱 중에 또 어떤 거를 쓰는 게 가장 괜찮은가 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인할 때 사용하는 앱은 일단 어도비 제품을 3개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 픽셀메이터라고 하는 앱을 쓸 건데, 어도비 제품은 라이트룸이라고 하는 앱을 한번 써볼 거고, 그다음에 포토샵 카메라라고 하는 기능에 사진을 보정하는, 아주 좀 과한 경우도 있지만 사진을 보정하는 기능이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포토샵 카메라라고 하는 앱을 한번 사용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토샵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앱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픽셀메이터가 공식적으로 프로로를 지원하는 그런 에디터로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아이폰용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지만 아이패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픽셀메이터 포토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5가지 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뭐 전문적으로 파일을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눈으로 봤을 때 좀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에 이런 파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프로로로 찍은 파일이에요. 약간은 이제 침침하게 이렇게 나오죠. 이 형태로는 쓸 수가 없으니까 확장자가 DNG 파일이고, 자, 이것을 우리가 색상이나 노출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보기 좋게 수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일단 어도비에서 만든 앱들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왼쪽에 있는 거는 라이트룸이고, 두 번째 있는 거는 포토샵 카메라고, 세 번째 있는 거는 포토샵 익스프레스거든요. 지금 포토샵 카메라인 경우에는 보정 작업을 인공지능 기능을 통해서 해준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밝게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선명하고 또렷하게 사진을 만들 때는 좋은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게 너무 아쉽죠. 예를 들어서 하늘을 본다 그러면 라이트룸이라든가 포토샵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이즈가 끼지만, 얘는 이거를 자기가 알아서 다 이렇게 깨끗하게 칠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과장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선명하고 좋은 사진을 얻고 싶다면, 그러니까 선명하고 밝은 사진을 얻고 싶다면은 포토샵 카메라도 이제 괜찮은 기능이고요. 이 안에 내부의 어두운 부분도 굉장히 이제 밝게 보이죠. 라이트룸하고 포토샵 익스프레스는 약간 비슷하게 보입니다. 비슷하게 보이고, 근데 이렇게 이제 극명하게 밝은 등을 표현할 때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이제 차이를 보여주게 되고, 자, 하나는 이제 픽셀메이터라고 하는 앱이고,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픽셀메이터 포토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아이패드에만 설치할 수 있고, 이거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모두에 설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이폰에서도 사진 정보를 확인해 보면 아이패드용 픽셀메이트라고 나옵니다. iOS인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면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이 좀 낫다고 볼 수 있고요. 어두운 부분을 밝게 처리하는 거는 이제 픽셀메이터 포토가 좀 낫죠.
그 다음에 하늘 부분을 봐도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약간 노이즈도 다 없애서 깔끔하게 이제 뭉개서 다 보이죠. 색감이 약간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이런 부분의 밝기에 대한 색감도 좀 다르고요. 자, 이것도 이쪽은 라이트룸, 포토샵 카메라, 포토샵 익스프레스인데 포토샵 카메라가 당연히 좀 선명하게 밝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질감을 보게 되면 너무 좀 뭉개고 여기는 그래도 질감이 잘 표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데도 보게 되면 이쪽에는 그래도 질감들이 나오는데 이쪽에는 좀 뭉개져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 부분도 보게 되면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픽셀메이터 부분 보게 되면 아이폰용은 조금 더 어둡게 표현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픽셀메이터 포토인 경우에는 조금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이 조금 더 밝게 나와요.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봐도. 하늘 부분은 아까처럼 색감이 좀 다르죠. 이쪽은 이제 푸른빛이 강하고 이건 좀 옅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을 어디에 강조를 두고 처리하느냐, 그 다음에 색상은 어느 정도 내가 또 가미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같은 회사 제품인데 제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 사진인데요. 이건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고 포토샵 익스프레스하고 좀 비슷하죠. 카메라는 당연히 더 선명하게 나오고,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는지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는 이 사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픽셀메이터 부분도, 자, 이 부분은 픽셀메이터 아이폰용이고 이쪽은 픽셀메이터 포토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는 이쪽 부분이 더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이렇게 해서 좀 선명하게 구분되도록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포토샵 카메라가 더 밝게 나왔습니다. 밝게 나왔는데 잘 보게 되면 이런 데가 어떻게 더 질감이 잘 표현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또 이런 데 보게 되면 또 여기하고는 다르게 이쪽은 질감이 표현되어 있지만 이쪽은 또 뭉개져 보이게 나오죠. 이쪽이 더 또렷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쪽은 또 그런 게 너무 또 밝게 표현이 돼서 이런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따라서 이 앱에서 보여주는 결과물이 딱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딱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사진을 3번 찍은 게 아니라 하나의 로 파일을 다 처리한 거기 때문에 원래 이제 동일한 걸 가지고 처리한 거여서 이 비교가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그래도 이쪽은 좀 뭔가 있는지 희미하게 볼 수 있는데 이쪽은 볼 수 없고 이쪽은 또 밝게 나오니까 확실하게 안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픽셀메이터를 보게 되면 아이폰용하고 아이패드용 거의 비슷하죠. 이쪽 질감 부분이 좀 다릅니다. 이쪽이 더 많이 자기가 보정을 해버린 것로 보여요. 이쪽 부분은 사실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문서를 찍어 본 건데요.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굉장히 밝게 나와 버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가 더 밝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더 이제 글자는 더 선명하고 바탕은 뒤에 글자를 받쳐주는 형태로 보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한 중간 좀 톤으로 이렇게 또 바꿔주고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특징이. 그래도 깔끔하게 보이기는 라이트룸이 깔끔하게 보이는데 이쪽이 너무 희미한 부분을 너무 또 희미하게 처리해서 어차피 볼 수 없는 거는 뭐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이제 선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픽셀메이터 부분을 보게 되면 아이폰용하고 아이패드용하고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맞는데 어떤 게 뭐 좋다, 극명하게 이것보다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쪽이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밝게 나오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이쪽보다는 어두운 부분에서는 노이즈가 이쪽이 더 낀 것 같고, 자, 이런 화면에서는 가운데 통 안에 어두운 부분이 포토샵 카메라에서는 밝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밝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런 질감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이쪽에서도 양쪽보다는 이쪽이 보정을 더 잘해줘서 잘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이 좀 많다, 어두운 부분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포토샵 카메라 앱이 더 잘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노이즈도 좀 덜하고. 자, 이거는 이제 픽셀메이터 부분인데 비슷하죠? 이쪽 부분이 더 표현이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더 많이 뭉개져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쪽이 좀 더 뭉개져 보이죠? 네, 이쪽이 좀 더 뭉개져 보입니다. 자, 카메라로 찍은 게 조금 더 밝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나머지는 좀 어두운 느낌이 나죠. 근데 이제 확대를 해보게 되면 조금 더 선명하게, 그러니까 질감들을 잘 표현해 주는 거는 카메라보다는 이제 다른 앱들이 조금 더 질감 같은 거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고, 밝게 화사하게 보이는 거는 카메라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픽셀메이터인 경우입니다. 이 두 개가 비슷합니다. 여기는 색상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사진이 아니어서 그렇게 노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 사진도 카메라인 경우에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보정을 해줍니다. 포토샵 카메라인 경우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보게 되면 너무 이제 번져 보이는 듯한 느낌이 나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죠. 픽셀메이터 부분에서는 이런 병의, 플라스틱 병의 질감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양쪽이 다.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쪽이 더 잘 색깔들을 뭉개서 노이즈를 없애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카메라가, 어도비 카메라가 이 어두운 부분, 제일 구석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밝게 표현해 줘서 선명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좀 과하게 노출을 과하게 잡아준 듯한 느낌이 나긴 나죠.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쪽이 그나마 질감이 조금 더 표현되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이 확실하게 다른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두 개, 그 픽셀메이터 아이폰용하고 픽셀메이터 포토하고는 이 색감 자체가 아주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진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진의 색 분포라든가 밝기 분포를 확인을 하고 보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진이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없고, 이 사진을 보다 보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나아 보여요. 이 끝나는 부분도, 이 구석진 부분도 좀 더 표현을 잘해준 것 같고, 색감도 이게 난 것 같고. 자, 이거는 이제 어두운 곳에서 찍은 사진이고, 노파일이 그 나이트 모드로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밝아 보이죠. 자, 이 처리한 거 보게 되면 이쪽은 약간 보정 작업을 깔끔하게 해준 것 같고, 이쪽은 이제 밝기만 변환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픽셀메이터 같은 경우에도 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면, 자, 이쪽이 더 뭉개져 버렸죠. 확실하게 깔끔하게 사진은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보게 되면, 근데 또 이 보정은 또 이쪽이 또 많이 뭉개고 이쪽이 노이즈가 보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또 노이즈가 안 보이지만 이쪽 노이즈가 보이잖아요.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밝은 부분을 처리하는 것, 어두운 부분을 처리하는 것, 이런 게 좀 이게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어도비 계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라이트룸 같은 걸 쓰는 게 좋고, 조금 더 좀 선명하고 뭔가 보정을 많이 한 느낌은 나지만 좀 선명하고 샤프한 그런 사진을 원하게 되면 어도비 카메라 쪽을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픽셀메이터 쪽에서는 카메라로 찍고 카메라로 바로 보정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냥 픽셀메이터 아이폰용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색감 표현도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왼쪽이 더 나아 보이고, 픽셀메이터 아이폰용이.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라이트룸하고 픽셀메이터를 비교해 보면 또 어떤 게 좀 괜찮아 보이느냐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뭔가 조금은 좀 부자연스러운 면이 좀 있고, 이쪽은 그래도 보여주지만 선명하지 않은 감이 있어서 사실은 이거 가지고는 어느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잘 앱에서 처리해 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건 좀 아쉬운 면이 있고, 하늘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이쪽이 좀 뭉개져 보이죠. 그래서 이쪽을, 그러니까 픽셀메이터 쪽을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픽셀메이터를 쓸 것 같아요. 이런 데도 보게 되면 확실히 좀 다르죠. 이쪽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자, 이런 사진에서도 픽셀메이터 쪽이 어두운 부분은 그래도 좀 밝게 나와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으면서 질감은 그대로 다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약간 이제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좀 뭉개져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픽셀메이터가 좀 더 이제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라이트룸하고 픽셀메이터니까 픽셀메이터가 좀 나아 보이죠. 크게 봤을 때. 물론 확대하면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것 같고요. 자, 이런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쪽 밝은 부분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이쪽이 표현이 되어 있죠. 이쪽은 다 하얗게 뭉개져 버렸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의 질감도 여기가 좀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 이 빨간색 부분은 이쪽이 좀 나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부분마다 좀 달라요. 어떤 색깔을 어디가 강조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쪽 배경도 좀 약간 밝게 나오니까 확인하기 좋고, 여기 부분도 약간 밝게 나오니까 확인하기는 좋아요. 근데 이런 붉은색 계열의 질감은 이쪽이 좀 나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깔끔하게 다 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이 사진도 왼쪽에 있는 게 라이트룸이거든요. 이 밝은 부분이 다 밝게 이거는 나와 버렸죠. 이쪽은 색깔이 좀 보이는데요. 화분 색깔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약간 밝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밝은 부분을 다 없애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라이트룸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픽셀메이터가 좀 나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부분은 보게 되면 차이가 잘 없죠. 왜냐하면 선명하게 밝은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들여다보게 되면 그래도 이쪽은 많이 좀 뭉개져 있고, 이쪽도 이제 노이즈 처리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쪽은 그나마 여기서 질감이 나오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밝은 부분은 이것도 밝게 표현해 버렸죠. 여기는 또 색감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밝은 쪽은 조금 더 선명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굳이 두 개를 고르라 그러면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머리 부분에 이쪽은 이제 또 하얀색 부분을 또 밝게 처리하면서 다 보정을 해줘 버렸죠. 이건 좀 남는 부분이 있고, 깨끗하게는 이쪽 깨끗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하얀색 부분을 더 밝게 해버렸으니까. 자, 어두운 부분은 근데 더 어둡게 해버렸죠. 어두운 부분은 그래도 약간 여기는 밝게 나오잖아요. 노이즈도 이쪽이 좀 덜하고. 자, 이쪽은 또 밝은 쪽 부분은 또 깨끗하게 잘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노이즈가 낀 것 같고, 그래서 확실히 다르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되면 이제 픽셀메이터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픽셀메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픽셀메이터는 유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구입해서 써야 되니까 좀 한계가 있다면, 라이트룸이 이런 식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라이트룸을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면 픽셀메이터를 쓰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픽셀메이터가 없으면은 그 라이트룸을 그냥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실제로 프로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정 작업을 거쳐서 일반 사진으로 만드는 작업하고 프로로가 아닌 그냥 일반 사진으로 찍어서 비교를 했을 때 그런 프로로 찍을 만한 효과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왼쪽이 그 프로로 찍은 사진을 픽셀메이터로 보정한 것이고, 자동 보정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프로로가 아닌 일반 HEIC라고 하는 확장자로 일반 파일로 찍은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이 사진인 경우에는. 자, 왼쪽이 프로로로 찍은 걸 보정한 거고, 이쪽은 프로로가 아닌 일반 상태로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한번 이런 걸 비교해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죠. 자, 이런 부분도 거의 비슷한데 프로로 찍은 게 점점 이 그라데이션에서 색깔이 점점 없어지고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선명한 감은 있지만,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한 건 아니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일반 사진이고 이쪽이 프로로를 가공한 보정한 사진인데요. 거의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차이는, 사진의 차이는 이렇게 모니터를 어떤 모니터를 보느냐 아니면 어떤 조명 밑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도 왼쪽 사진이 좋아 보이다가 환경이 달라지면 오른쪽 사진이 좋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걸 가지고 왼쪽이 좋다 오른쪽으로 좋다 이렇게 아주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거를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보정한 거고 이쪽은 보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일반 사진입니다. 비슷하죠. 네, 저는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각적으로. 자, 이것도 왼쪽은 보정한 것이고 프로로를 보정한 것이고, 이거는 그냥 프로로가 아닌 상태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예, 비슷합니다.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사진은 비슷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로 사진을 찍어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내가 보정을 해서 그 나만의 개성이 들어가 있는 사진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사진을 찍으면서 자동으로 보정해서 더 나은 결과의 사진을 얻고 싶다는 경우에는 굳이 프로로를 찍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진을 찍는 경우에, 내가 이제 사진이라는 게 뭐 취미가 있거나 아니면 그걸 직업으로 하거나 해서 사진 파일을 다루고 처리하고 하는 시간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로 파일을 찍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일상적으로 찍는 사진보다 조금 더 나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 한번 프로로라는 거를 도전해 보겠다 하는 경우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일반 사진으로, 로 파일 없이 일반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을 활용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프로로는 사진을 찍을 때 용량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시간도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뭐 라이브 포토 같은 것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제약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에는 그냥 프로로 기능을 꺼놓고 쓰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